여러분, 좀비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무 표정 없이 멍하니 서 있는 얼굴, 흐느적거리는 몸짓, 뭔가 생기 없이 움직이는 모습이 떠오를 거예요. 마치 살아있는 사람의 피를 갈구하는 흡혈귀처럼 보이기도 하죠. 심지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듯한 모습까지요. 예전엔 외국 영화에서만 보던 좀비였지만 이제는 부산행, 킹덤과 같은 한국 콘텐츠에서도 익숙하게 등장하죠. 좀비라는 말은 영어에서 온 외래어입니다. 원래는 살아있는 시체라는 의미예요. 이 개념은 중남미의 토속신앙에서 시작됐습니다. 특정한 사제가 인간의 영혼을 뽑아내서 지성을 잃게 만든 존재가 바로 좀비죠. 영혼을 빼앗긴 사람은 사제의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고 노동자로 착취당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의뢰는 노예 농장에서 시작됐습니다. 농장주가 노예들에게 은밀히 약물을 투여해 도망을 막고 순종적으로 만들려 했죠. 약물에 중독된 노예들은 흐르적거리고 힘이 빠지면서도 노동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좀비의 원흉이 된 거예요. 결국 좀비 속에는 마약 중독의 아픈 역사가 깔려있는 셈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마약 문제를 고발하는 방송이 있었어요.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이 공원이나 거리에서 무기력하게 쓰러져 있거나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모습이었죠. 마치 진짜 좀비 같은 모습이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정상인도 약물에 망가지면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사회도 마약 문제가 심각합니다. 마약 사건과 중독자가 빠르게 늘고 있어요. 예전에는 일부 유흥 지역이나 특정 계층의 문제로만 여겨졌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10대 청소년부터 가정주부까지 마약 노출이 충격적일 정도로 광범위해졌어요. 인터넷과 택배가 발달하면서 마약 유통 방식도 진화하고 있죠. 2022년 기준으로 마약에 노출된 사람이 약 52만 명이라고 하니 이제 우리 사회도 더 이상 마약의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마약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마약, 향, 정신성 의약품, 그리고 대마예요. 마약은 아편, 코카인, 헤로인, 모르핀 같은 것들이고 향, 정신성 의약품은 정신에 영향을 주는 약물이에요. 병원에서도 통증이 심할 때 쓰는 약물이 많습니다. 문제는 이 약물들이 의존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전문가가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죠. 그럼 이런 약을 병원에서 왜 쓰는 걸까요? 효과가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일반 진통제나 안정제가 듣지 않을 때 마지막 수단으로 쓰는 거예요. 말기암 환자나 심각한 부상 환자의 극심한 통증을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이 약물에 대한 의존성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처음엔 치료약으로 시작했더라도 통제에서 벗어나는 순간 마약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약물 중독은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도 아니죠. 중독된 사람은 결국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도 상처를 남깁니다. 약물 중독자가 되면 약물 공급자의 노예가 되고 정신이 파괴되며 영혼이 무너진 상태로 살아가는 거죠. 그게 바로 좀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처음부터 약물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수면제나 진통제를 권하면 무조건 의심부터 하세요. 한 번의 실수로 여러분의 인생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쉽게 다가오는 약물의 유혹은 그 자리에서 끊어내세요. 호기심도 금물입니다. 그냥 폐기하고 멀리하세요. 좀비가 되지 않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약물에서 벗어나는 것.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약물이 여러분을 좀비로 만들지 않도록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것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환톡톡이었습니다.